기자회 법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자의 엠바고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일단 엠바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엠바고라는 거는 일종의 보도 제한 요청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한다 그랬는데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내지 말고 그 장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뭐 기사를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요번에 뭐 국제적인 테러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테러범은 누구누구고 추적 중이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면 듣고 역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엠바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보도 제한 요청인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자와 이 취재원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뭐랄까 일종의 묵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법에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법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법에 있을까 하고 다 뒤져봤는데 법에는 없는데요. 이거는 언론하고 취재원 그리고 정부 뭐 아니면 기관이 네. 합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돼 있어요. 아, 터키는 법이에요? 국가가 자기냐 국가 기관으로 이거는 당분간 보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동안 그거 보도되면 경찰이 수사하러 가요. 그 언론사에. 오, 우리는 없는데요? 네, 우리는 지금 엠바고가 어떤 식으로 법률상 규정이 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법 조문은 없고요. 이 엠바고를 법률 관계로 볼 것이냐 호의 관계로 볼 것이냐가 일단 다퉈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아침에 카풀할 때요. 야, 내가 너 같이 태워서 갈게. 이것은 법률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게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승차료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고가 나면요. 사고가 날 때는 갑자기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데 엠바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엠바고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응징하는 방식이요. 예를 들어서 기자 그걸 어겼을 때 보통 그 기관이 다음부터는 그 언론사를 취재를 못하게 막는 식으로 보통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법률 관계는 아닌데 기자하고 어떤 보도 대상이 되는 기관하고의 일종의 호의 관계의 신사협정이라고 봅니다. 신사협정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그 의무를 지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기업으로 치면 MOU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엠바고는 아마 저같이 해석하는 변호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엠바고 어겼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는 예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 엠바고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대요. 저도 이걸 이번에 하면서 이제 제가 안 건데 보충 취재용 엠바고.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잠깐 멈춰라. 좀 더 정보를 주겠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줄 거지? 줄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엠바고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건 확실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것도 확실하고 다 확실한 건데 정확한 시간 같은 거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확하게 끝날 때까지 있어라 그거고요.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인데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이익 때문에 사건 진행 중인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국민들에게 너무 공포심을 준다. 그리고 관례적 엠바고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 이동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4가지래요. 근데 아까 설명처럼 법으로 없어요. 지극히 도덕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도덕적이어서 정말 기자의 양심과 기자의 뭐라 그럴까 기자와의 신뢰관계에서 기자와 취재원과의 신뢰관계. 네,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아까 물어보고 싶었냐면요. 많이 어긴다는 거예요. 많이 어기는데 왜 어기냐? 바로 특종 때문이에요. 특종 때문에 어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60%는 특종 때문에. 특종, 30%는 공공의 이익, 10%는 옆에서 하려고 해서 빨리. 그러니까 속도감이죠. 아, 그것도 뭐 특종과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러나요? 네. 하여튼 그러는데 저는 이 엠바고가 법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엠바고인데 그걸 갖다가 어길 때는 그게 더 네. 문제가 아닐까 제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정말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기자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미리 협정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이거 좀 보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때는 기자가 가서 터뜨린다면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미리 합의를 받았어요. 미리 약속을 주니까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국익을 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은 진짜 딴짓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한국을 모르는데 터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터키에서 자꾸 이런 햄버거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 의심이 생겨요. 왜? 야, 니네들 자꾸 국익을 위해서 뭐 햄버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햄버거 필요한 조치가 아닌데 니네들 왜 이러냐? 니네들 자기는 정치 지지율을 생각하는 건가 하고 이제 그 햄버거를 깨뜨릴 수 있는 구멍을 알아내려고 해요. 왜냐면 법으로 햄버거 됐기 때문에 수사도 당하면 안 되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예. 자, 지금 한국의 상황이 왜 다르냐면 한국의 언론 정통이 한국가 해방 전쟁으로 시작했잖아요. 뭐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일제 감정기부터 한국에 지금 수많은 언론사의 뿌리 그때부터 생긴 거라 언론사는 한국에서 진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아니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민을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기 다시 한번 자유를 따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라 처음에는 국익이 이루순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너무 좀 선지화됐고 이제 좀 약간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야, 잠깐만 언론이 국익이 중요한 거 아니면 진실을 유포하기가 중요한 이라는 그 돌림석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서 좀 약간 문제들 가끔씩 생겨도 보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햄버거가 아직 법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보기에는 언론사는 아직도 우리 편이니까. 본인 생각. 근데 아니, 만약에 본인 생각. 엠바고를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진다면요, 아마 제 느낌상으로 한국에서 아마 그 위헌 판결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재원들이 이거 엠바고입니다. 보도의 자유 여부를 네. 결정하는 것은 언론기관이 결정할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결정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헌법상 용인이 안 돼요. 엠바고를 거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가 그렇죠. 또 나오는 그런데 또 반대로 네. 진짜 중요한 국익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학자니까 법을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봐야 되니까 그럼 정말 중요한 국익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된 기자가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할 길도 없고. 그건 언론 아니고 바라보는 거래. 그건 간첩 행위죠. 그렇지. 아, 가서 네. 신문에다가 실으면 오케이 언론의 행동인데 네. 딴 나라에 반면 정보를 그는 판다. 언론에 나온다면 뭐 트위터에서 유포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신문사에 아니야. 올리면 언론에 언론 그래, 행위. 언론에 나오게 했어요. 네. 언론에 나오게 해서 그 국익이 선생님 그러면 공무원들도 좀 약간 정신 그래서- 차리고 그래서 기자들이랑 교수님, 관계를 좀 약간 그래서 국정원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갑자기 아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명쾌한 이제- 대답이야, 그러니까 간접.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동선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동선을 어떤 신문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초단위로 보도를 했다. 그것도 뭐 저기 거의 준내전인 이런 나라에서 이거는 아마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그거는 형사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건 다른 법이 있지 그럼 싶어요. 지금 여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라면 기자들이랑 그렇게 너무 그 정보를 국가기관 내에서 유지하고 겉으로 새지 않게끔 만들어야 됐는데 그 정보가 겉으로 샜어요. 밖으로 샜어요. 기자들 그거는 보도했는데 그럼 지금 문제는 기자의 잘못이야 아니면 그 정보를 취재원 국가기관 그걸 클린 예. 리킹한 국가 기관의 이럴 잘못이다. 때는 제 보기엔 좀 공무원들이 자기네 잘못을 기자들한테 밀어내는 이건 행위인 정말 것 저도 같아요. 동의하는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지금 예. 듣다 보니까. 근데 정말 진짜 이건 엠바고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전 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걸 터키에는 찾아보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아 저는 한국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기자를 만나러 나오니까 우리가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를 만나서 취재를 당할 때 네. 조심해라. 맞아요. 우리도 같이 녹음해라. 네. 쓰고 있는 기사가 엉터리가 나갈 수 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녹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자한테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터키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생겼거든요. 유명한 예전에 좀 약간 학생 운동했던 유명한 가수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막 썼는데 그 가수야 말이 그 학생 운동을 비판하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다들 모든 학생들이 야 우리는 그 가수를 사랑했었는데 그 가수는 배신자였구만. 그 사람들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엉터리를 쓴 거래요. 그래서 기자가 딱 하나씩 보여줬더니 진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녹음을 따로 하시지 말고 남한테 시키시면 돼요. 아, 기자 기자한테. 보고 네가 다 녹음해라. 아니면 기자한테 그런 녹음 파일이 없을 때는 터키에서는 그냥 소송을 거시면 이겨요. 기자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처음에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자는 무섭다. 맞아요. 기자는 조심해라. 기자들이 말하는 건 다 엉터리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분이 거의 이렇게 논설위원 중에 높으신 분이잖아요. 주필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처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전 처음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갔죠. 저 사람이 엉터리를 쓸지 몰라. 근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쓰고 난 뒤 전 또 보여주고 말 틀린 거 찾아봐라고 했어요. 전 처음 제가 만난 기자가 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기자도 지금 친구가 됐고 세 번째 기자도 친구가 되고 만났던 기자들이 다 친구가 돼서 저는 기자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네, 저는 거예요. 사실 특파원이니까 저도 좀 다른 종류의 기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민감한 거 안 쓰고 그러면 나는 정통들.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저랑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파원이니까 너무나 뻔한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엠바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주변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진짜 그냥 질문했었어요. 우리는 법이 없습니다. 터키에서 현재.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이단 포스트 가제테지된 도스트 olmaz. 아이는 콤이에요. 포스트는 가죽이에요. 가죽. 가제테지는 기자이고 도스트는 친구예요. 그래서 콤에서는 가죽이 제대로 된 가죽이 안 나오고 기자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가 안 나와요. 아니 이거는 기자들이 비하하는 말 아니고 사회 구성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변호사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변호사라는 직업의 속성 중에 하나는 돈 받고 남의 걱정 대신해 주는 사람. 나 머리 아파. 맞아. 박사님은 그건 뭔가요? 아 저는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박사님 언론인이에요. 박사님도 일종의 기자예요. 독립 언론. 독립 언론. 독립 언론 베나 TV. 자유 생각. 네, 먹는 거 좋아하는 순박한 제가 오늘 갑자기 변호사와 기자들 사이에 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엠바고 한국에는 아니, 법이 뭐 없고 하나도 있었는데. 네, 터키에는 법이 있는데 추가 질문 있어요? 아니, 그 딴 거. 누드. 그거는 네, 일단 이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엠바고 문제 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결국 뭐 한국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다. 취재원과 결국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엠바고도 도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